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11일, 오늘 토요일이죠? 오전 12시 21분입니다. 어떤 분이 옵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옵션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요청을 하셨으니까, 가벼운 단계에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어려워요, 옵션은. 자, 옵션이라는 건, 방향이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위치를 거래하는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선물은 방향만 맞으면 돈을 벌어요. 예? 선물은 방향을 맞추면 돈을 번다고. 예. 근데, 옵션은 방향하고 위치까지 다 맞춰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훨씬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선물이랑은. 그래서 그럼 여기에 이제 위치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위치. 이 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사가라고 부릅니다. 행사가. 이게 위치예요. 그러니까 옵션은 행사가를 맞히는 게임이에요. 행사가를 맞춰야 돼. 그럼 행사가가 뭐냐? 상품이에요. 자, 옵션의 상품을 뭐라고 부른다? 행사가라고 부릅니다. 행사가. 그러니까 행사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상품이에요. 근데 상품인데, 우선, 옵션의 기초 자산. 자산은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 자산이고,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위치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쪼갠다고. 근데 요 규칙이 뭐다? 2.5포인트 단위로 쪼개요. 2.5포인트 단위로. 그러니까 325가 있으면 327.5 330 이렇게 만드는 거고, 322.5 320 317.5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행사가라고 부릅니다. 행사가. 자, 이렇게 행사가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가가 존재해요. 근데 옵션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배팅할 수 있어요. 자, 위로 배팅하는 콜이 있고 아래로 배팅하는 풋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콜 상품에도 330이 있고 풋 상품에도 330이 있는 거예요. 자, 330 콜, 330 풋 이렇게 되는 거죠. 330 콜은 위에다 배팅하는 거고 330 풋은 아래에다 배팅하는 거예요. 자, 325 콜은 위에다 배팅하는 거고 325 풋은 밑에다 배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콜, 풋, 콜, 풋. 여기까지 설명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위에 배팅하는 콜이 있다 그랬죠? 콜. 아래에다 배팅하는 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다 배팅하는 건 풋 매수가 되고 위에다 배팅하는 건 콜 매수가 됩니다. 근데 얘랑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거래 상품이 달라. 얘는 콜 매도랑 거래하는 거고 얘는 풋 매도랑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풋을 매수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풋을 매수해서 파는 행위가 풋 매도예요. 콜을 매수했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콜 매도라고. 근데 콜 매수가 상방이죠. 그럼 콜 매도는 하방입니다. 같은 콜이어도 콜을 매도하는 건 하방이에요. 콜을 매수하는 게 상방이기 때문에 콜 매수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콜 매도는 하방이 되고, 자, 풋 매수가 하방이죠. 그럼 풋 매도는 상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콜은 상방이고 풋은 하방이 아니에요. 콜 매수가 상방이고 콜 매도는 하방이야.
예? 그리고 풋매수가 하방이기 때문에 풋매도는 상방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상방, 하방,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콜 매도도 하방이에요. 콜이 상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콜 매수가 상방이야. 콜 매도는 하방이고 풋 매도가 상방이고 풋 매수는 하방입니다. 그러면 콜 매도와 풋 매수의 차이가 뭐냐? 얘는 하락을 원하고 얘는 상승만 안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풋 매수는 하락을 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야. 근데 콜 매도는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콜 매도는 횡보와 하락을 포함하는 거죠. 예? 콜 매도는 횡보와 하락을 포함한다고. 풋 매수는 하락만 포함해. 횡보 나오면 망해. 이해되셨죠? 그럼 콜 매수는 상승만 포함하겠죠? 풋 매도는 상승해도 되고 횡보해도 돼요. 그래서 옵션은 네 방향입니다. 네 방향. 뭐가 있어요? 상방, 횡보. 그죠? 횡보가 있잖아요. 상방 횡보, 하방 횡보가 있다고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아, 이거 쉽게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자, 옵션은 기본 숫자가 1이에요, 1. 숫자가 1입니다. 이게 돈으로 바꾸면 25만원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옵션의 숫자를 딱 보고 가격으로 빨리빨리 환산하셔야 돼요. 자, 옵션 가격이 1이다. 그럼 이건 25만원. 예. 자, 0.1이다. 25,000원. 그죠? 예. 자, 0.01이다. 2,500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빨리빨리 이걸로 알아내야 돼. 아, 이게 1이면 25만원이구나. 0.1이면 25,000원이구나. 그러면 12만 얼마예요? 250만원이에요. 예. 요런, 그, 옵션 가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화의 가격으로 이렇게 대칭하는 그 규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이 정도로 기초적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상은 저도 어려워. 이거 뭐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응?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어렵다고. 예.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옵션 안으로 들어가면 머리 깨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옵션 테이블이에요. 예? 여기 옵션 테이블이라고요. 이걸 분석해야 돼요. 예.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거는 별거 아니야. 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분석하는 게 사실 코어예요, 코어. 이게 코어다. 예? 이게 코어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자, 요게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거 금융투자, 여기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요. 여기 코어를 써있죠? 여기 풋 써있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 2.5% 단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행사가라 한다. 이해되셨죠? 행사가.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여기 가격이지? 예, 요게 가격이에요. 이거 이해되잖아요, 이제. 어? 1이 25만원이라고 빨리빨리 계산하시면 돼요. 아, 이게 얼마구나. 이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여기 보면 7,157개를 매도했잖아요. 예? 7,157개를 매도했다고. 그죠? 근데 여기는
딱 빨간 거만 있죠. 다 매수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래를 원한다고. 이해되세요? 아래를 원한다고. 아래를 원해. 그죠? 근데 개인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매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뭘 원해? 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하락의 관점에서 보면 위를 원하고 외국인은 하락의 관점에서 보면 아래를 원하는 거예요. 자, 개인은 콜에서 보면 여기까지 매도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여기까지는 위를 봐요. 여기서부터 아래를 보는 거예요. 개수가 많아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위로는 340까지 보는 거고 아래로는 그냥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개인은 위로도 안 보고 아래로도 안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개인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매수입니다. 레드. 그 다음에 블루가 매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계속 파란 게 쌓여. 계속 파란 게 쌓인다라는 거는 개인이 아래를 본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래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지수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개인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에 개인의 매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위로 못 갑니다. 매수를 죽여야 되니까. 매수를 죽여야 되니까 위로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매도가 쌓였으면 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죠. 왜? 개인이 아래를 보기 때문에. 개인이 아래를 보면 올라가고 개인이 위를 보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옵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에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실 때 뭐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파란 걸로 만들어지느냐 빨간 걸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 걸로 가득 차면 상방은 없는 거고 파란 걸로 가득 차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개인이 파란 걸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빨간 걸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은 안 떨어져. 확률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누적 데이터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 게 쌓이냐 빨간 게 쌓이냐 이걸 보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이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걸 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합성. 합성은 초보자는 못해요. 초보자는 못합니다. 이거 이해 못해. 그러니까 막 어디에 콜을 사고 어디에 콜을 매도하고 몇 개씩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초보자시면 기초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약세 스프레드, 강세 스프레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행사가를 띄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1대3이냐 1대1이냐 1대2냐에 따라 이게 또 비율에 따라 또 손익이 바뀌는데 이런 거 설명하면 이걸 아싸리 보고 싶지 않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가까운 그러니까 콜은 아래쪽이요. 풋은 위쪽이에요. 가깝다라는 건. 그러니까 위쪽에 레드가 있으면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안 떨어진다. 근데 여기 위쪽에 블루가 있죠? 그러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풋매도를 했다라는 건 개인이 상방에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수는 빠지는 게 유리한 거고 반대로 개인이 풋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개인이 하방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기 유리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자 아래쪽이죠. 요 아래쪽에 개인이 만약에 레드야 그러면 상방에 배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기 힘든 거고 반대로 여기가 블루면 올라가기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요 쌓이는 걸 딱 보시면 돼요.
뭐가 쌓이나 계속 누적해서 지금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가 쌓이느냐에 따라 이게 지금 콜매수가 쌓이는지 아니면 콜매도가 쌓이는지 아니면 품매수가 쌓이는지 품매도가 쌓이는지에 따라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러니까 막 지수가 빠져. 지수가 빠지는데 개인이 계속 콜매도 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죠? 언젠가 올라간다고. 왜? 개인이 콜매도를 치면 그거 다 박살내야 되거든.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이번 목요일에 보면 지수가 그 전에 갑자기 쫙 올라왔잖아요. 그때 개인이 콜매도 엄청 치고 있었거든. 그래서 개인 콜매도 친 사람들 다 작살났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자 아래쪽에 있는 거 콜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걸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풋은 위쪽에 있는 거 요걸 내가라고 해요. 내가는 가깝다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콜 내가가 레드야 매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상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루예요. 매도 쳤어요. 그러면 이건 상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풋이 개인이 레드야. 그럼 이거 매수란 뜻이죠. 그러면 하방이 아닐 수 있는 거고 블루야 매도면 매수 하방이 아니다. 그쵸? 이건 하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되셨죠? 응? 옵션은 요렇게만 보세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야. 예?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플해. 그 이상 들어가려면 뭐 아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것까지 알려드리려면 이 동영상으로는 설명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옵션은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이 옵션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에 더하기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340 풋이 있잖아요. 콜. 자, 340 콜이 지금 한 1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지수가 뭐예요? 323.75란 말이에요. 얘는 만기일에 가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예? 만기일에 되면 0이 돼요. 왜? 323.75는 결제되는 지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꽝이라고. 근데 꽝인데도 1.0이잖아. 이게 시간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323.75지만 340을 넘을 가능성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1.0이라는 가격을 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만약에요 340이라는 이 상품이 지수가 계속 323으로 횡보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꽝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기대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다운된다고. 지금의 기대치에서 한 단계씩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거래일수로 따졌을 때 20거래일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공휴일 빼고. 그러면 자, 20거래일째는 1이에요. 19거래일째는 얼마일까? 0.9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거래일째는 얼마예요? 0.9예요. 0.5씩 빠지죠? 왜? 20거래일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가치가 얼마씩 빠져요? 0.5씩 빠지는 거예요. 0.85, 0.8. 이해되시죠? 0.75, 0.7.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가격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빠진다고.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0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1에서 0.5가 빠지는 거는
0.5만 빠지는 거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5%잖아요. 근데 0.95에서 0.5가 빠지는 거는 5%가 아니에요. 5%보다 높아. 0.9에서 0.5가 빠지는 건 더 높아지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0.1인가? 0.7 0.7 그쵸? 0.05잖아요. 이게 맞나? 0.95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빠지는 건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이해되세요? 0.1에서 0.05로 빠지는 건 50%라고. 그러니까 만기일에서 이틀 남겨놓고 횡보하잖아요? 그럼 50% 빠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현재 가격에 50%가 빠져버린다고. 가만히 횡보만 해도 이게 시간가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 퍼센티지가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5% 빠지던 게 나중에는 50% 빠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제 프리미엄이 프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초반에는 프리가 적게 빠져요. 초반에는 프리가 적게 빠진다고. 예? 퍼센티지가 적게 빠진다고. 근데 막판에는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어마무시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질 때 막 90%씩 빠지고 80%씩 빠지고 그러는 게 기본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50% 반토막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프리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초보자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가격이 프리가 붙었다 빠졌다 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옵션 오래 하신 분들은 양합이라는 걸 사용해요. 양합은 콜과 풋의 합산 가격입니다. 콜과 풋의 합산 가격을 딱 만들어 놓고 걔가 합산했을 때 얼마큼 빠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빠지는 걸 보고 양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게 풀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양합을 딱 계산해서 그 합이 줄어드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합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6.15 플러스 6.51. 그럼 얼마예요? 12.66이 양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풀이는 12.66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주 가고 다음 주 월, 화, 수 되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줄어서 이제 내려가죠. 만기일 되면 뭐 엄청 낮아져요.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포지션 자체가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초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왜 그러겠어요? 뭔가를 왕창 사야 될 이유가 없어.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왕창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세가 안 나. 프리가 너무 세서 수익이 크게 안 나요.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거는 22일 사이에서 23일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22일, 23일 그 시점을 지나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풀이가 겁나게 붙거든요. 풀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도 풀이가 팍팍팍 붙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갔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물량을 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지금은 실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실지. 그 정도 가면 실는다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개인이 뭘 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이제 잡히는 거죠. 지금은 봐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거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월 단위로 한 2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옵션 포지션을 보세요. 그 이유는 보세요. 보시면서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케이스 콜매수냐 콜매도냐 품매수냐 이걸 보시고 나서 개인이 포지션을 잡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관찰을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계속 날짜마다 포지션이 또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겨야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예, 그 정도만 보시라는 거예요. 예. 됐죠? 이상 제가 초보자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뭐 이거 저기 손익분기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알아야 이 테이블을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손익분기 그래프를 지금 뭐 설명하면 머리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해서 받는 돈, 매수해서 주는 돈, 그 다음에 그래서 생기는 수익, 그 다음에 생기는 손실, 뭐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아마 이 동영상 보시다가 끌 거예요.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